한 번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아무 감정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하루를 채우고 있다는 걸요. 특히 그 사람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 정서 회복 상담을 22년 넘게 해온 김정숙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미혼 여성이 유부남에게 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눈빛에서 시작되는 미묘한 감정, 툭툭 던지는 말과 손길,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연락. 이 모든 것은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감정은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눈빛이 달라진다. 은밀한 시선의 시작. 사람 사이의 감정은 눈빛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마음속 감정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혼 여성이 유부남에게 빠질 때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눈빛의 변화로 드러나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결혼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상할까? 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관심이 점점 시선의 깊이를 바꾸게 만듭니다. 눈을 맞추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유 없이 눈길을 따라가게 되며 어느 순간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눈빛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면서도 그 눈 속에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진심이 담겨 있죠. 문제는 그 눈빛이 상대에게도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유부남 역시 경험이 있는 연령대라면 그런 시선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 그 안에 묘한 기대나 설렘이 깃들어 있다는 것,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평범한 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눈빛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말을 건네지 않아도 표정 하나 없이도 오로지 눈빛 하나만으로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게 만들죠. 특히 직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이거나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새 그 눈빛이 익숙해지고 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를 때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빠져드는 시작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체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짙은 감정은 아니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그 속마음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순간에 이상하게 긴장이 되거나 피하지 않고 더 오래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의 시작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빛은 신호입니다. 상대에게 보내는 그리고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 눈빛이 자주 머무는 방향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사랑은 눈에서 시작된다는 말, 중년이 되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툭하면 스킨십, 그 손길에 숨어있는 진심. 사람 사이의 거리, 특히 물리적인 접촉은 감정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자꾸만 가까워지고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거나 팔을 잡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단순한 선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이 유부남에게 빠질 때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스킨십의 빈도입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시작됩니다. 어머, 손 차가우시네요. 하며 손을 잡는다든지 잘하셨어요. 하며 가볍게 등을 토닥이는 정도. 하지만 이런 접촉이 반복되면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격려나 친밀함을 넘어선 감정적인 기대와 교감의 표현인 것이죠. 유부남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스킨십은 의외로 오래 남습니다. 아내와는 오랫동안 나누지 않았던 물리적 친밀감이 제3자에게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은 새로움과 동시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때로 감정적인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스킨십이 툭하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듯한 손길은 사실 무의식 중의 표현입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 더 자주 닿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스킨십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주변 사람들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둘이 왜 이렇게 친해졌지? 저 여자분, 저 사람한테만 왜 저렇게 살갑지? 라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그 눈치를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의 대화 중 자주 어깨를 두드리게 되거나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또는 그 사람의 손길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스킨십은 말보다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 손길이 단순한 우정의 표시인지 아니면 더 깊은 마음의 표현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일 것입니다. 3. 퇴근 후 연락이 잦아지면 이미 반은 넘어간 것. 누군가의 하루가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난다는 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미혼 여성이 유부남에게 빠졌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퇴근 이후의 연락입니다. 업무가 끝난 시간,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시간, 그 틈을 비집고 자꾸만 연락을 시도하게 되는 것. 이건 단순한 안부가 아닌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오늘 힘드셨죠? 아까 회의에서 고생하셨어요. 같은 말들. 낮 동안 업무로 인해 나누지 못한 말을 퇴근 후에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루의 마무리를 공유하게 되면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 속 깊은 부분까지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유부남 입장에서도 이러한 연락은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던 배려와 관심을 다른 여성으로부터 받게 되면 감정의 균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해야 할 시간에 누군가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위안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감정선은 이미 위험한 선에 다가선 것입니다. 특히 이 연락이 습관이 될 경우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고 마치 연인처럼 하루 일과를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연락이 오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감정이 일상으로 스며든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는 느낍니다. 요즘 누구랑 자꾸 전화하시네요? 무슨 일로 늦게까지 문자를 주고받으세요? 같은 질문이 생겨나죠. 하지만 당사자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그 시간만큼은 위로받는 느낌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누군가와 퇴근 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인지 아니면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건지.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간을 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연락은 그 감정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4. 아내 이야기에 과도하게 공감하기 시작했다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드셨다고요? 아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라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아내 이야기에 과도하게 공감하고 마치 본인의 일처럼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 감정의 선을 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혼 여성이 유부남에게 빠질 때 자주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 중 하나가 바로 이 과한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고충을 단순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내에 깊이 들어가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었겠네요. 그 마음 제가 다 느껴져요.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마음이 얽히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공감은 상대방에게도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 공감받지 못했던 감정을 누군가에게서 이해받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특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아내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내분도 사실 외로워서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언까지 하게 되면 감정은 이미 우정이나 동료애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마치 상대의 삶의 일부가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직장 동료인 유부남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아내 이야기까지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슬퍼하면 같이 마음이 아팠고 화가 나면 함께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고 하죠.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들어가 있었구나.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배우자 이야기에 과하게 감정이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공감은 따뜻함이지만 선을 넘는 공감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 감정의 방향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이 사람만큼 날 이해해준 남자는 없었어요.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만큼 강한 유인은 없습니다. 미혼 여성이 유부남에게 끌릴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 날 이해해준 남자는 없었어요. 이 한 문장 속에는 감정의 깊이와 동시에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묵묵히 들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유부남은 대체로 감정 표현에 능숙하고 여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는구나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는 서슴없이 꺼내게 되고 나의 약점을 보여줘도 받아들여질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존재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유부남이 보여주는 이해심과 다정함은 그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일 뿐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한 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쩌면 이상적인 가공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만났던 그 누구보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알아주는 것 같다는 확신만 깊어지게 되죠. 대구에 사는 51세 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동료였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만 따뜻하게 말해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챙겨줬죠. 그게 너무 고마워서 결국 그 사람 없인 안 되는 마음이 됐어요. 문제는 제가 아무리 마음을 줘도 그 사람은 절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감정은 이해받는 순간에 가장 크게 자랍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진짜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공감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 나를 이해해준 남자는 없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면 이제는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를 통해 위로받고 싶은 것뿐인가? 사랑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구의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관계라면 한 번쯤 멈춰서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설렘과 위안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인지 말이죠. 유부남과의 감정은 처음엔 달콤하고 위로가 됩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고 이해해주는 그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가 가정이라는 굳건한 울타리를 넘어 누군가를 새롭게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진 감정만큼 후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감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에는 책임이 따르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진짜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무게가 클수록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당신 자신일 겁니다. 지금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무엇일까?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